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의 자율주행 기본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중 자율주행 강의를 맡은 미디어그룹 사랑과 숲의 김민수입니다. 교육에 앞서 자율주행 기본 강의에 차시별 안내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기본 강의는 총 3차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 자율주행 분야의 이해, 2차 시 자율주행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3차 시 자율주행 데이터 프로젝트 소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1차 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주행 원리를 이해하고, 둘째, 자율주행을 위한 주요 3대 센서를 이해하며, 셋째, 자율주행 분야의 활용 사례를 알아보며, 넷째, 자율주행 분야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시의 자율주행 분야의 이해를 위해 총 5개의 소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의 이해, 두 번째, 자율주행 주요 기술, 세 번째, 자율주행 주요 3대 센서, 네 번째, 자율주행 적용 분야 및 활용 사례 소개, 다섯 번째, 자율주행 발전 동향, 총 5개의 소목차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이해를 통해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스템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의 이해에 대하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러한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이곳저곳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으며 친숙한 자율주행 자동차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 차량의 다양한 IT 기술과 각종 최신 센서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 요소를 판단하여 최적의 주행 경로를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IT 기술과 각종 센서들은 우리 모두가 많이들 알고 있는 카메라부터 시작하여 레이더와 GPS도 있으며,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레이더와 비슷한 원리를 가진 라이다까지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며,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 파악된 정보들이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의 조합을 통해 구현을 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 즉 인공지능 시스템은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행 환경의 패턴을 학습하여 도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조향, 가속, 브레이크와 같이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차량 시스템을 스스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최신 트렌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시스템은 단순 한 가지의 기술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여러 조건에 따라 분류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기술 시스템은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두 번째,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세 번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이러한 3가지의 기술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은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차량에 많이 장착되어 있는 기능인 차선 유지와 스마트 크루즈 기능들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합니다.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현재 상용화가 되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범구역이나 스마트 시티와 같이 허가하에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는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택시들이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국내외 모든 자율주행 연구진들이 궁극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의 기술 시스템은 3가지로 분류한 것처럼 SAE라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는 본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벨 0은 비자동 기술이며 모든 운행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비자동화 차량입니다. 레벨 1은 운전자 지원 기술이며 해당 기술도 모든 운행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차선 유지와 차간거리 유지와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기술입니다. 레벨 2는 부분 자동화 기술로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운행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완만한 커브길에서도 차량이 차선을 유지하며 운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기술입니다. 레벨 3은 조건부 자동화 기술로 해당 기술부터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특정 구간 및 특정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지만 돌발 상황과 같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판단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레벨 4는 고도 자동화 기술로 특정 구간 및 특정 상황에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해당 기술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 자율주행 기업에서 상용화와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인 셔틀버스 및 무인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5는 완전 자동화 기술로 모든 자율주행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단계입니다. 레벨 5는 기술이 실현이 된다면 모든 지역에서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의 기술 시스템과 기술 단계를 구분하여 보다 쉽게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자율주행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은 어떠한 시스템 구성을 통하여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센서, 인지 및 판단, 제어 시스템, 통신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과 같이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중 첫 번째는 센서입니다. 센서는 앞서 자율주행 정의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GPS 등이 있고, 이러한 센서들은 차량 주변의 환경 인식을 하기 위해 각 센서마다의 특징을 활용하며 도로 환경에 존재하는 차량과 같은 객체들의 위치, 거리, 속도 등을 수집하고 파악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눈과 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 및 판단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분석하여 주행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차량의 주행 경로를 계획하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등 주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 및 판단 시스템은 컴퓨터 비전 기술이나 3차원 공간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있는 객체, 차선, 신호 인식과 같은 주행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판단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제어 시스템은 인지 및 판단을 통해 결정된 주행 경로를 기반으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 조절, 방향 제어, 가속과 감속을 조작하여 차량을 통제 및 제어하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네 번째, 통신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에 있어 외부와 통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차량들과 상호작용하여 교통 상황에 대한 실시간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주행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통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는 V2V와 V2I가 존재합니다. V2V는 차량 대 차량의 통신 시스템으로 근처의 다른 차량과 정보를 공유를 통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V2I는 차량과 도로 인프라의 통신 시스템으로 교통 흐름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원활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V2V와 V2I와 같은 통신 시스템은 자율주행 심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교육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컴퓨터 시스템은 센서, 인지 및 판단, 제어 통신의 모든 과정을 최종 제어하며 자율주행의 수행에 있어 최종 연산 처리를 진행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최종 제어로 높은 컴퓨터 성능을 요구하며 시스템 기술과 컴퓨터 성능이 높을수록 보다 원활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은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되며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이해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주요 기술에는 인지, 판단, 제어, 총 3개의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판단은 인지된 주변 환경의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며 그러한 계획 중에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제어는 앞서 진행된 인지와 판단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기반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의 역할로는 디지털 지도를 통한 경로 탐색, 차량 대 차량 통신 및 차량 대 인프라 통신과 같은 V2X, 카메라,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활용한 ADAS 센서가 있습니다. 인지는 고정지물인 차로, 차선, 횡단보도, 터널과 같은 장애물을 파악하여 경로를 탐색하며 변동지물인 차량, 보행자, 사고 차량과 같은 객체를 인식합니다.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센서들은 종류별로 인지할 수 있는 객체와 거리가 상이하여 다양한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센서들의 장점들이 다른 센서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가장 먼 거리의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더는 단거리지만 주변 객체를 3D 입체화시켜 좀 더 정확하게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카메라는 주변 객체를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센서들도 각자의 특징을 살려 주변 환경을 탐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인지를 통해 파악된 주변 환경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 수준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판단하여 완성도 높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선 변경, 추월, 좌회전과 같은 주행을 결정하며, 또한 주행 경로를 판단하여 목표 궤적, 목표 속도를 설정합니다. 처음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이 판단을 통해 지금과 같은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사람과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다양한 유형의 주행 데이터 학습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방법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양의 고품질 데이터 학습을 통해 자율주행의 완성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학습을 통해 자율주행이 완성되어 가지만,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규칙 기반 접근법과 인공지능 기반의 접근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규칙 기반 접근법은 자율주행 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학습되지 않은 다양한 환경에서는 판단의 제약 조건이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인공지능 기반의 접근법은 자율주행 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지만, 판단에 특정한 기준이 없으며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디버깅, 고장 판단, 오류 수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붙이자면, 규칙 기반 접근법은 고속도로처럼 간단한 주행 상황에 적합하며 주행 상황별로 규칙을 정의하여 운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들 중에 주행 규칙별로 적용이 가능한 센서를 선별하여 적용이 진행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접근법은 사고나 학습을 인간의 지적 능력처럼 구현하기 위하여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운행하는 기술입니다. 규칙 기반 접근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정해진 규칙에 맞춰 운행하는 것으로, 앞선 차량의 속도가 느리다면 차선 변경을 통한 추월, 앞선 차량의 속도가 빠르다면 차선 유지를 통한 운행과 같이 단순한 규칙을 통해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접근법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롭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인간처럼 주변 환경의 판단을 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상황의 예측값을 계산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제어는 인지와 판단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맞춰 차량의 조향각, 토크, 가속, 감속과 같은 차량의 운행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요소를 자율주행 법칙에 따라 조합하며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제어는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역할로서 자동차 시스템과 부품을 제어하고 오픈 루프 및 클로즈 루프의 설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과 통신하며 가속, 감속, 조향 제어를 통해 작동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하였던 자율주행의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GPS,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통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융합하여 분석하는 센서 퓨전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센서 퓨전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 주변 상황의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하여 운전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인지, 자율주행 차량의 주변에 존재하는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인지, 또한 에고 차량 스스로의 차량 상태에 대한 인지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기서 에고 차량이란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는 차량 스스로를 에고 차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에고 차량, 즉 자율주행 차량의 주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지가 완료되면 차량의 어떠한 제어를 통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지 판단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판단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이 제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주요적으로 어떠한 센서들이 활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율주행의 주요 3대 센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주요 3대 센서로는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센서들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에 대하여 시각적 정보를 포착하며 이러한 시각적 정보는 픽셀 단위로 구성된 이미지입니다. 단, 시각적 정보를 담당하는 센서인 만큼 먼지와 이물질과 같이 시각에 방해를 주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다는 외부로 파장광을 분사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형으로 구현합니다. 이러한 3차원 디지털 모형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수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외부로 전자파를 발사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객체를 파악하며 라이다와 비슷한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센서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센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센서는 스테레오 카메라,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다난 카메라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의 종류에 따른 원리와 특징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원리는 사람의 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는 한 개의 렌즈를 통해 주변에 사물을 포착했다면 스테레오 카메라는 한 개의 렌즈가 아닌 2개의 렌즈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변에 사물을 포착합니다. 사람의 눈과 스테레오 카메라의 렌즈가 두 개인 이유는 원근감과 입체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개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눈을 통해 원근감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에 이상이 생겨서 한쪽 눈만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보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방문 손잡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손을 뻗어 보았지만 거리가 부족하여 놓치는 것과 같이 한쪽 눈만을 사용하면 원근감과 입체감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처럼 카메라의 렌즈도 한 개의 경우에는 주변의 시각적인 정보를 포착할 수는 있지만 원근감과 입체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개의 카메라에 두 개의 렌즈를 동시에 사용하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카메라는 주변 환경을 3차원 시각 정보로 파악하여 물체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테레오 카메라의 기능을 적용한 자율주행 차량은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도로의 높낮이, 물체의 크기와 같이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며 스테레오 카메라의 기술을 활용하여 바디 컨트롤이 가능한 자율주행 차량도 존재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사람의 눈과 비슷하게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렵지만 기본적인 성능 면에서는 일반적인 다단 카메라보다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입니다. 차량 주변의 탐지를 위해 4개의 카메라를 차량에 장착하여 차량의 360도 반경 안에 있는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단점으로는 차량의 모든 반경에 대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기능의 의존도가 높아져 운전 실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 전 단계로 운전자의 운전 실력 또한 주행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단 카메라입니다. 다단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가 한 개인 카메라를 말합니다. 다단 카메라는 통상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차량 진행 방향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포착하여 차선, 선행 차량, 표지판 인식 등 객체를 인식하는 성능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다만 한 개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주변 환경의 정보를 포착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다단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미 학습을 통해 정의된 주변 객체들에 대하여 객체 인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여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카메라 센서는 세 종류의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카메라별로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레오 카메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카메라로 취득한 이미지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도 주변 환경과 객체가 입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처럼 원근감 인식을 가능하여 일반적인 다단 카메라보다 객체 인식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카메라는 앞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두 개의 모듈이 카메라에 달려 있고 통상적으로 차량 유리에 부착하여 차량, 사람, 차선, 도로 표지판과 같은 객체들을 인식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차량의 360도를 탐지하며 시각화하여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차량의 전, 후,
좌우에 장착되어 차량의 360도 방향을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에 시각화 처리를 해줍니다. 마치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이 이를 이글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좁은 길을 지나거나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운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난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메라이며 해당 카메라를 통해 주변 사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난 카메라는 모노 카메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며 카메라 렌즈가 한 개여서 모노라는 단어를 붙여 부릅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스테레오 카메라와 같이 주변 환경을 3차원 형태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2차원 형태로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다난 카메라는 스테레오 카메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식률은 스테레오 카메라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난 카메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되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는 객체 인식이 있어 어떠한 객체인지 알지 못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나 카메라 성능 향상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다양한 유형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 인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다 센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주변 환경을 360도 탐지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표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입니다. 자, 그럼 라이다가 360도 탐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탐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센서의 작동 원리는 빛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객체에 반사되어 돌아온 시간의 계산을 통해 객체의 거리감을 계산하여 3차원 정보로 표현합니다.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처음엔 지부 일부만 표현되지만 주고받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점점 지배 모양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측정되는 만큼 3차원 공간을 고속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차량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가 주변 환경을 360도 탐지하여 주변 객체들을 3차원 정보로 표현하며 터널은 물론 카메라와 다르게 어두운 밤 환경에서도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고정형 라이다 센서와 회전형 라이다 센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전형 라이다 센서의 경우 360도를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도 매우 고가의 상품으로 분류되어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및 자율주행 데이터를 획득하는 특수 차량에 장착되어 활용되며 고정형 라이다 센서는 회전형 라이다 센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 차량에도 장착 가능하지만 360도가 아닌 직진 방향으로만 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빛의 직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체를 식별하는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전형 라이다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더 센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더 센서는 3대 센서 중 가장 긴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이더는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며 무선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신호를 수신하여 시간과 변화를 분석해 객체를 감지 추적 및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거리 및 상대 속도 등 연산을 할 수 있는 센서로 핵심 기술로는 역광이나 악천후 같은 환경에서도 감지가 뛰어나며 객체의 위치, 속도, 각도를 모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는 보시는 예시와 같이 왼쪽 화면처럼 파장을 발사하여 객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하는 과정에서 반사되는 전파의 소요 시간과 주파수 파장을 측정하여 주변 사물과의 거리 및 속도도 함께 탐지하게 됩니다. 즉, 탐지하는 센서와 객체의 거리 및 속도를 측정한 후 연산을 통해 안전거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세 가지의 센서가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는 차량 하단부에 많이 장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센서를 장착하여 사고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탐지된 객체의 속도, 범위, 각도 등을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서 필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주행 및 안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에 있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주요 3대 센서들의 대표 산출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는 JPG와 PNG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PG는 일반적인 이미지 포맷이며 각종 편집 및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며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PNG는 이미지 데이터 압축 시 손실 없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풍부한 컬러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고 모든 최신 웹 브라우저에서도 PNG 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PCD와 빈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도 해당 포맷을 활용하여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데이터를 통해 3D 라이다 가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가공 교육은 심화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PCD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약어로
해석하자면 무수한 점들이 구름처럼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라이다 관련 영상처럼 라이다 센서가 발사한 빛이 무수히 많은 점으로 구성되어 3D 공간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 파일은 바이너리의 약어로 PCD 파일을 이진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진 형식이란 컴퓨터가 언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0과 1을 말합니다.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를 할 땐 이진 형식으로 저장해 파일 크기를 축소시키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더, RRD가 대표적입니다. 레이더 로우 데이터의 약어로 수신된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며 거리, 방위, 신호 강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진 형태로 저장하며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활용됩니다.